상상을 초월한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이들은 때론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에 맞서 싸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직업은 인간 한계의 도전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콘크리트 건물이 범람하는 시대. 오직 나무를 깎고 다듬어 집을 짓는 고집쟁이들이 있다. 바로 목수들이다. 그저 나무 만지는 일이 좋다는 이들은 집을 만들기 위해 톱밥과의 전쟁도 불사한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나무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들을 통해 파마로 소실됐던 낙산사가 복원되고 있다. 낙산사 복원 작업에 참여한 목수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떠나본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 강릉의 한 제재소. 오전 9시, 제재소는 이미 일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수많은 나무들 속에서 목수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요거는 몇 가지더라고. 몇 가지. 그것까지는 그냥 키워버리지. 이곳 목수들을 지휘하는 이광복 도편수가 나무를 제재하기 전에 꼼꼼하게 길이를 재고 표기를 한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바닥이 이렇게 와야 맞네. 여기에 바닥이 붙여져야 돼. 바닥이 여기 요 부분에 바닥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해봐요, 화장님. 여기서 탑재가 이렇게 바닥이 나와야 돼. 이렇게 바닥이 나와야 돼. 힘은 이렇게 켜질 거예요. 자배치만. 그가 잔소리꾼을 자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나무가 적어도 120년, 130년 큰 나무인데, 예? 한 번의 실수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한테도 죄스럽고, 예? 또 돈 나가서 이게 이런 걸 하나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함으로써, 예? 거기에 그 자연한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이 100년을 넘게 산 이 나무들의 값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하나 잘못하면 돈이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지금 밟고 계세요. 그 1,000만 원짜리. 돈 1,000만 원짜리 받고 있으면 욕 뒤지게 먹을 거야. 저쪽엔 저 나무 저는 2,000만 원 주고도 못 사. 2천만 원이 넘는 나무의 정체는 150년을 넘게 산 금강송으로 낙산사 복원에 쓰기 위해 특별히 최고의 제목을 공수해 온 것이다. 마침내 제재가 시작될 차례다. 최고의 제목이 옮겨지는 순간부터 목수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자칫 나무가 손상되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운 손길이다. 표기했던 대로 정확한 위치에 맞춰야만 실수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 위치를 계속해서 살피는 목수. 제단은 기계가 하지만 기계를 만지는 건 역시나 사람의 몫이다. 야, 앞에 터가 뒤에. 됐어.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서야 제재가 시작된다. 다행히 첫 삽은 성공적이었다. 일사천리로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벌써 한쪽 면이 다 깎여나간다. 무게 때문에 뒤집기도 만만치가 않다. 나무를 제재하는 대형 전기톱은 크기와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 대형 전기톱을 사이에 두고 일하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나무 한 그루를 제재하는데도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추녀 같은 거는 남의 곡을만 살리니까 그 곡 쪽으로 많이 이걸 신경을 써야죠. 위험한 작업 같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밥 먹고 살려니 하는 거죠, 뭐. 실수는 나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나무 한 그루의 제재가 끝이 나는 순간이다. 잘 다듬어진 나무가 마침내 제재소 밖으로 옮겨진다. 낙산사 복원에 사용될 나무들인데 그런대로 잘게 잘랐는데도 무게가 만만치 않다. 또다시 2차 가공을 거치기 위해 차에 실리는데 그럼 떨어뜨려버려요. 두 개 다 한꺼번에 까다로워. 트럭은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나무가 도착한 곳은 제목을 다듬고 손질하는 치목장. 일요일이지만 목수들로 가득하다. 이들에겐 주말도 집도 따로 없다. 일이 있는 곳에 머물러 살고 휴일도 매달 초에 고작 사나흘 쉬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 주말 또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요일이 오늘이? 남들처럼 주말에 좀 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잊어버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처음에 엄청 힘든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요일도 잊어버린 지 오래라는 중년의 목수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젊은이가 있다. 나무의 매력에 빠져 운명에 이끌리듯 목수를 시작했다는 올해 30살의 규건 씨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나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저희 같은 데 가보면 향 냄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일단 좋았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끌 대신 전기톱을 준비한다. 나무를 다듬을 때는 수작업과 자동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번갈아가며 한다. 한옥은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춰 짓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일할 때마다 최대한 신경을 써야죠. 뭐 실수 없이. 치수를 이제 맞추는 거는 당연한 거고. 광석 씨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줄 호물판에는 이른바 겹선 작업을 시작한다. 귀를 찌르는 굉음과 무수히 날리는 톱밥을 참아가며 작업을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다. 얼마 안가 온통 톱밥을 뒤집어 쓰고 마는데 결국 작업이 중단되고 만다. 한참을 뒤돌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이게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글쎄, 굉장히. 다 어렵죠, 뭐, 쉬운 일 있어요? 도편수 바로 아래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부편수가 먹을 놓기 시작한다. 먹통은 나무에 재단할 선을 표시하는 도구인데 그에게는 수족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휴대가 불편하다는 점. 그래서 항상 휴대하는 것이 있다. 귀에 꽂은 연필은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먹통의 훌륭한 대체품이 된다. 먹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휴대하기가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무에다 그릴 때는 이걸로 제대로 쓰는데 이게 없이 지붕 같은 데나 막 이렇게 위급할 때 귀에 꼭 다녀야지 이거 갖고 빨리 빼서 뭐 이렇게 임시방편에 뭘 할 때라도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왜냐면 나오니까 연필을 그려도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휴대로 이렇게 또 항상 갖고 다니는 습관적으로 갖고 다니는. 목수들에겐 나무를 치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군인의 총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조각 전문인 김광석 씨는 쓰임새가 각기 다른 조각칼과 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손때 묻은 도구들은 척하면 척일 만큼 손에 익었기 때문이다. 이 도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돼.
이렇게 돼야 딱 맞죠, 이게? 맞고, 다음 끓은 또 여기 맞춰서, 또 여기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딱 맞아지잖아. 맞춰야 돼, 이렇게 끓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맞아야만이 나중에 일하기도 쉽고. 힘 조절이 좋아 만들었었다는 나무 망치는 조만간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를 형편. 그런데 이 손에 익은 도구들도 순간의 방심으로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가 부상을 피하기 위해 생각해낸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왜 이 끓을 댈 때 왜 이걸 이렇게 대주냐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면은, 자기가 나가자 하는 대로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손가락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받쳐주면서, 튈 때 이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치는 위험도가 아무래도 덜하죠. 숱하게 손가락을 베인 후 요령을 터득했다는 김목수는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차츰 조각에 몰입한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드는데 시목장의 정적을 깨뜨린 건 도편수 선생이다. 도편수가 놓은 먹을 보고 한참 동안 까다롭게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리를 옮겨 김목수가 조각한 것을 점검한다. 아, 좋다. 그러나 선소리를 잊을 리 없다. 이름을 이렇게 해보던가.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보던가. 이게 뒤에 놔뒀어. 그러고 이거는 좀 감을게요. 여기를 감아버려요. 네, 요거 살짝 감아보고 찍어주면 네, 이것도 감아버리고 그러니 그러더니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하는 사람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보는 사람들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든 직업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의견이 나오는 거고, 특히 내 나름대로 아무리 잘 파놔도 그렇게 뭐 저기 안 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때론 끊임없는 수정 요구에 지친다는 목수들. 하지만 도편수 선생은 자신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 한 장의 낙산사 누각 도면이 탄생하기까지 수천 번을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한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백 번을 거쳐요. 아마 수천 번도 더 걸칠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려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뒷꽃 닦고 뒷꽃 닦고 계속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후배들은 그의 그런 엄격함에 대해 잠깐의 불만보다는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먼저 밑그림을 이제 밑초로 그리죠. 이 닦다 보면 수없이도 닦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이거 고쳐야 하면. 결국 그의 그런 까다로움이 있었기에 낙산사 복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수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편수 선생의 일관된 소신이다. 이 도면 역시 석 달째 붙잡고 있는데 실제 건축물로 표현될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림으로 아무리 잘 그림 잘해봐야 필요 없어. 집은 그림이 아니에요. 공간에 3차원까지도 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집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